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시간입니다. 정조는 조선시대의 개혁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조가 사기 영선을 만든 배경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의 김경린입니다. 선생님, 사기 영선이 그 사기에서 골랐다고 하죠. 또, 예. 또 다른 책도 뭐 참고했겠죠. 한서도 네. 참고로 해가지고 네, 주로 이제 사기 사마천의 사기에서 많이 뽑고 판본이 두 그다음에 개니까요. 네, 판본도 두 개고 또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본을 위주로 할 거예요? 일단은 그 뒤 한서 부분은 빼고 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그걸 일단 이게 처음에는 사마천의 사기 그것만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사마천의 그러니까 이 정조대왕의 사기 영선 중에서 이제 그 앞부분 이제 예, 사마천의 사기에서 발췌한 부분만 저희들이 이제 뭐 알아볼 건가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또 좋겠네요. 그렇죠. 사기가 큰 그 사기에서 일단 뽑은 거니까. 네, 이제 반고의 한서까지 예.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은 사기 영선의 원판 원래 원본판에 준해서 사마천의 사기에서 발췌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쭉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역사는 인류의 삶의 흔적을 기록한 인류의 발자취입니다. 사마천은 한나라 때 사람으로 기원전의 인물이죠. 사기를 집필함으로써 만고의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요. 선생님 그 사마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여기 있는 분이 이제 그 사마천의 사마천이고 그분이 초상화입니다. 보시면은 생물연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뒤로 다 물음표가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언제 출생을 했는지 또 언제 사망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때는 한무제 때 한무제 시대에 거의 한무제랑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보시면은 거의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구체적인 걸 보면은 이제 14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5년 되어 있는데, 근데 저 이제 145년이라는 게 일정하지가 않고, 네. 또 135년이라고 하는데도 네. 또 많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에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요. 예,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그 유명한 그 갑골문을 연구한 그 갑골 사당 중에 두 명이 네. 주장을 했는데 145년은 왕국유 선생이 주장을 한 거고 네. 135년은 이제 광말약 선생이 주장을 한 건데 중국에서는 네. 왕국유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사기 자체가 중국 책이다 보니까 중국 책 주장을 따라서 일단 145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얘기 전개해 나갈 때 뭐 140 기원전 145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 사마천은 일단 145년 태어나서 네. 사망을 한 거는 이제 뭐 91년, 뭐 90년 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네, 뭐 50세 저는 56세, 54세 뭐 이런 설이 많죠. 예. 58세라고 보는 측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사마천은 이 무렵에 출생을 해서 아버지 그 유명한 그 사마담이죠. 네, 사마담. 예, 그 논육과 요지를 쓴 분인데, 예,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유명한 그 동중서하고 네. 공항국한테서 네. 네. 고문과 근문을 다 예, 배웠죠. 배웠다고 참 그러죠. 어려운 일인데 예. 두 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고문 논쟁도 그 뒤에 그건 그 뒤에 그 뒤에겠죠. 일이겠네. 예, 이제. 예. 예, 그 어려운 일을 어쨌든 했고 학문은 이미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사마담이고 할아버지가 네. 사마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마시라는 것이 그 어떤 천간의 직업, 그죠? 사관 뭐 이런 거랑 이미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출생해서 그다음에 128년 정도에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천하를 이렇게 주유를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그 뭐 공적인 일로 간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이 무렵에 주유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마천이 이제 젊은 시절에 한 2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 가지고 전국 전역을 이제 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만리장성을 안 넘어봐 가지고 이걸 넘어봤으면은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그렇죠. 또 예, 우리 스케일이 또 달라지겠죠. 이쪽에 있는 이 조선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대해 가지고 좀 확실하게 섰을 건데 네. 이쪽을 안 가다 보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기에 나와 있는 이 조선 절전에 나와 있는 기록은 지금도 의견이 상당히 많은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을 못, 그러니까 주로 사마천은 자기가 이제 그 답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주의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주의인데 조선 열전은 가보지 못하고 들은 걸로만 썼을 수 있습니다. 그 이민족에 대해서도 많이 썼죠. 예, 많이 뭐 썼습니다. 흉노를 비롯해서. 네. 예. 그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태어난 곳이 여기 이제 용문이라는 데인데 용문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입니다. 등용문 할 때 네. 용문입니다. 그 여기가 물살이 아주 세기 때문에 잉어가 그 세게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용이 된다. 그래서 네. 이제 등용문인데 지금 이게 섬서성 옛날에는 용문이고 지금은 한성현 한성현요. 네. 한성현에 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사마천이 이제 장장 2년간의 그 천하주유를 합니다. 먼저 여기 출발해서 장안으로 가서 장안하고 멀지 않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장안으로 가서 이게 이제 강회지간이라 해가지고 네. 양자강하고 회수 네. 지역을 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회계산을 거쳐서 이게 원상지간 돼 있는데 네. 이게 말하는 게 원강 상강지간을 배로 둘러보고 다시 이렇게 북상을 해서 여기 이제 제노지간이라 해가지고 제나라와 노나라 네. 사이에 그 지역을 탐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유명한 게 그 항우의 그 본거지였던 팽성, 팽성, 네. 예, 팽성. 그다음에 이제 공자의 고향이 있던 서초패왕의 팽성, 곡부. 곡부도 있고요. 네. 네네. 그다음에 또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진나라랑 맞먹는 그 강국 제나라의 수도 임치. 임치도 학문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그죠? 혹시 그 직하학파? 네네, 직하학파가 그쪽에 그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시 이제 들어보고 나서 해서 다시 장안으로. 그러면 지금 그 빨간 표시가 된 빨간 선이 2년에 다닌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시대의 교통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2년에 그거를 다 다녔다. 이 정도 다니려면은 뭐 어느 정도 아빠 찬스가 없이는 힘들지 네. 않겠느냐. 그 어떤 논문을 본 것이 있는데 예. 거기는 이렇게 천간 사관들의 자제들은 그 일찍 좀 이른 나이에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고 뭐 이러는 얘기가 한 있었어요. 20살 정도 되면은 그러면서 그런다고 20살 그러더라고요. 직전에도 하고 이래서 그때 이렇게 뭐 좀 많이 경험할 기회가 있어서 그 경험을 미리 그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 논문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에도 그거는 네. 이건 일리 있는 말 같네요. 아니 지금 2년에 다녔다고 하니까 예. 그때 그 당시에 도로 사정, 그다음에 교통 사정 이런 걸로 참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도 2년을 다니면 돈이 많이 들 건데. 돈보다도 돈도 그렇지만 시간 그죠? 예. 특히 시간이 그 시간이 몹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년이라고 한 것은 그 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이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녔던 곳, 그죠? 근데 다녔던 곳이 기록이 돼 있지만은 또 네. 이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평생을 갔으면은 네, 항우의 유적지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곡보에 갔으면은 예를 들어 뭐 네, 공자가 공자에 대해서 또 알아봤을 테고 공자세 그러면- 갔을 때 참고를 했을 거고 네. 또 뭐 공자 제자들이 열전을 썼을 때도 참고했을 거고 네, 그렇지 중리 않습니까? 제자 열전이 있었죠. 그다음 또 네. 제나라 갔을 때는 그 제나라의 세가 네.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나름대로. 저 회계산은 좀 유명한 산으로 제가 들었는데 뭐 저기 얽힌 얘기가 있습니까? 아 여기가 네. 그 유명한 회계산인데 네. 실제로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회계산이. 어디예요? 경상남도 산청에 있습니다. 산청에 그 한자도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회자하고 개자가 그러고 무슨 지명도 같습니다. 이 예를 들면 산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지금은 여기가 이제 소홍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옛날에는 이게 소홍주로 유명한 예, 그 곡인데요. 맞습니다. 아주 네, 맛있는 술입니다. 노란 술이. 근데 소홍이 옛날 이름이 산음입니다. 산음. 네. 산음인데 우리나라 산청지방도 네. 옛날 이름이 산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산음. 네. 그래서 산청지방은 원래 이 산음이라든지 회계산 이런 게 다 네. 중국에 있는 걸 가지고 온 겁니다. 이름을. 그만큼 우리나라에 정치가 좋다. 그런 곳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그렇죠. 지명은 이렇게 찾아보면은 중국 지명과 겹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 덕분에 이 우리나라 이 역사를 파악할 때 고대 역사를 파악할 때 보면 혼선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고대 역사가 이제 중국에 네. 우리 땅에 있었다 뭐 이렇게 될 그렇죠. 수도 이제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이제 그게 그런 그 부분도 이유입니까? 있고. 저는 정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건 정확하게 이제 사료가 없으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해계산에 또 뭐 역사적으로 또 유명한 여기가 뭐 그 인물이나 유명한 그 네. 와신 상담의 와신상담 네, 네. 들었습니다. 네. 이게 오나라하고 월나라 네. 그 싸움 5월 얘기죠. 네, 예. 네. 어떻게 이게 저는 이게 와신 상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와신 그 섬나무 뗄나무 위에 누워서 가시나무 위에 누워서 가시나무 위에. 뭐 가시도 아닐지 모르지만 누워서 이제 복수를 전념하는 것 상담 그 저기 곰의 쓸개를 맛을 보면서 쓴맛을 이제 자기한테 고통을 주는 거죠. 그 저기 월왕 구천하고 오나라 부차의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 부차가 아버지 합려의 원수를 갚고 예. 또 구천이 이제 그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뭐 얘기가 많죠. 뭐 네. 오다서 얘기도 있고 복잡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네. 여기가 이 회계산이 그러니까 회계산이 와신 상담으로 유명하다. 네. 이 산 정상에서 그 월구천이 치욕을 당하죠. 전투에 져가지고. 네. 예. 그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뭐 그 부차의 뭐 변까지 맛보고 했다는 예, 그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죠. 예. 그것이군요. 그리고 이 산은 또 이제 그 유명한 우임금이 그 땅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산은 유명한 산입니다. 아주 유명한. 봉선에서 선제를 지냈단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이제 그런 이렇게 천하주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BC 123년 이제 출사를 해가지고 직책은 낭중. 그다음에 이제 111년에 낭중장으로 서정에 참가. 이 서정이라는 거는 앞에서 보신 여기서 이쪽 부분인데, 이제 그 한무제의 명으로 서쪽 지방을 네. 정벌 하는데 참가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한무제가 그 서쪽 그 흉노라든가 이렇게 뭐 하여튼 정복 전쟁을 많이 일으켰죠, 그죠? 정복 군주로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그래서 국력을 많이 낭비했다. 이미 그때 나라가 뭐 어떻다 이런 얘기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때 이제 이 서정으로 이 사마천이 참여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BC 108년에 아버지의 뒤를 잃어서 이제 태사령이 됩니다. 네. 원래는 아버지 사마담이 태사령이었다가 네. 한무제가 그 봉선제를 올리듯 참가를 못하는 바람에 네, 분통이 터져서 합병이 나서 합병으로 이제 뭐 역사는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합병으로 뭐 죽고 때려 되어 있는데 네. 하여튼간에 이제 태사령이 됩니다. 이때 뭐 재밌는 얘기가 그 봉선제라는 게 참 그 이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아무나 못 지내죠. 예. 뭐 보통의 군주들이라고 다 지낼 수가 엄청난 없습니다. 비용이 들거든요, 그게. 그렇죠. 일단 비용이 예, 그렇죠. 비용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봉선제 열 때 산에 이제 누가 올라갈 거냐를 놓고 이렇게 의견이 많았었는데 네.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녹봉 2,000석으로 기준을 했답니다. 일정한 2,000석. 신분 지위가 있어야 된다. 네. 네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그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은 녹봉이 600석밖에 안 됩니다. 이때 태사령은.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군요. 네. 3분의 그래서
참가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못 올라가는 바람에 당연히 올라가가지고 그걸 내가 기록을 하고 그렇죠. 관측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뒤에 104년에 그 유명한 이제 태초력. 네. 예, 태초력은 저기 영력입니다. 이 당시에 그 한무제 때까지도 이게 전욱력을 썼습니다. 아, 전욱. 예, 전욱력을 썼는데 사방 오지할 때 나오는 네네, 예, 거기 그때 그러니까 지나간 그 거기에서 이제 역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태초력을 제정하는데 사마천이 이제 사관이다 보니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뭐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이때 이제 사기를 저술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나와 있네요. 예.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추정을 했느냐? 네. 사마천이 자기 친구 그 이만한테 보낸 그 보 네. 이만서란 네, 그 보 이만서 예, 그죠? 이만서. 예.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보 임소경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 이만서로 많이 알려진 거예요. 이만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서찰 예, 이렇게 편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 편지에 보면은 네. 그 편지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사마천이 이때쯤 같겠다. 추정을 아마 집필을 시작했을 거다. 했겠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99년 BC 99년에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네. 사마천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그 유명한 일행의 변이라 해서 네, 일흥 장군을 변호하는 그런 일에서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형벌을 받게 되죠. 죽느냐 형벌 받느냐 할 때 형벌을 택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원래 이제 이 한무제는 이제 정복군주이기 때문에 네. 뭐 호전적이라고 좀 말하긴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가 있고 자만심 뿐이죠. 네. 그래 이제 정복 전쟁을 많이 벌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싸운 게 이제 흉노하고 네. 싸웠는데 네. 이때 이제 그 한무제가 이광리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이광리. 네. 근데 이 이광리는 누군가면은 그 사마천이 아끼는 이부인 그게 사마천의 한무제의 부인 예, 애첩이라고 합니다. 애첩, 애비. 애첩, 애비라고 그 해야지 정도로 또 하면 군주니까 되겠죠. 그죠? 예. 애비. 그 사람이 예. 오빠입니다. 오빠. 아, 오빠인데 이 사람을 보냈는데 네. 이 사람이 그렇게 깨주고 왔어요. 졌습니까? 예, 졌습니다. 네. 그래 근데 사실은 진적이 엄청 많죠. 못 이기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이 한무제 사람은 때. 나중에 네. 그 말년이 최후가 아주 비참하게 말년이 끝납니다. 어떻게 이, 끝납니까? 이 사람은 흉노에서 나중에 그 인신공양으로 바쳐집니다. 아이고. 이 네. 사람은 그만큼 이 참 말년이 힘든 사람인데 결국은 잡혀가지고 인신공양이 된 겁니까? 잡히간 자기가 기순을 했죠. 아 기순해서. 네, 왜냐하면은 더- 가봐야 죽으니까 어차피 네. 한무제 시대는 한무제한테 돌아가면 죽기 때문에 네. 기순을 했는데 거기서 되려 인신공양을 당했다. 네. 아 슬픈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한무제 시대는 네. 유독 이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이라든지 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살 도피 뭐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연좌제 때문에 네.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하나로 끝나지만은 자기가 있으면 도피는 안 되겠네. 그럼 네, 그냥 자기가- 죽음으로 사죄를 하는 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사제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네. 남은 우리 가족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라도 살리기 네.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그럼 자결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근데 한무제가 이광리가 죽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니까 이 일행이 네. 자기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었나요? 예, 젊었죠. 그 패기가 문제죠. 네네. 그래서 딸랑 기병 5천을 줍니다. 기병 5천 명을. 아이고 흉노랑 싸우러 가는데 예, 기병 5천을 줍니다. 한판 지고 왔는데 다시 이 사람은 웬만을 끌고 가도 지고 오는 판에 그럼 결사대라고 보면 되겠어요? 결사대는 아니죠. 결사대도 아닌데 네. 예. 근데 가는데 처음에는 이 일행이 너무 잘 싸웠어요. 처음에는 잘 싸웠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이제 뭐 성전물을 막 보내니까 이제 한나라 조정은 이광리 때문에 침울해 있다가 네. 역시 아주 이제 분위기가 업됐는데 네. 또 나중에 이제 들려온 소식이 졌다. 졌다. 승전보를 울리다가 찬물을 확 끼얹었네요. 졌다 이렇게 네. 하는데 또 그다음에 온 소식이 흉노로 기순을 했다. 갔다. 졌다. 갔다. 뭐 네, 이렇게 이렇게 돼버린 됐군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무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의전 회의를 하는데 네. 그래 신하들 보고 쭉 물어보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은 이광대를 요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희생양으로 이름을 갖다가 다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이렇게 다 제물로 바치는데 아, 우리의 그 눈치 없는 사마천 선생님은 거기서 용감하게 일형을 변호를 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정도면 네. 잘 싸운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한무제의 그 불같은 성격에 그걸 네. 보고 있겠습니까? 예, 한무제는 자기한테 거역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거의 가리고 뭐, 고통을 예, 주지요. 죽음입니다. 네. 그래서 한무제가 그냥 옥에 가다 버리고 사형을 그냥 네. 선물로 줘버립니다. 네. 그래서 물이 한 97년도에 이제 추록을 하거든. 97년도에. 네. 그러니까 3년 한 2년, 2, 3년 있었네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때 한나라에는 이 사형을 면한 방법이 뭔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50만 전을 내거나 네. 안 그러면은 궁형을 받거나 네. 이거 있는데 사마천은 이 50만 전을 낼 돈이 없다는 겁니다. 네. 참고로 50만 전이라는 거는 역사서에 보면 5천 명 정도의 이 병졸이 네. 1년 정도 이렇게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거 돈이라고 어마어마한 돈이네. 돈이라고 목숨 합니다. 값이니까요. 그러면 궁형이라는 것은 좀 뭐 남자로서는 아주 치욕이죠. 형벌이죠.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거세하는 예, 그런 거세를 형벌을 하는 거죠. 예, 거세를 근데 하는 거죠. 옛날 고대에는 거세하는 것은 죽음보다 못하게 여겼을 텐데, 그죠? 아 그게 이제 이 여담인데 네, 궁형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환만 제거를 하는데 네. 중국은 생식기하고 고환을 다 제거를 한답니다. 아, 그래서 더 위험하겠네요. 그 당시에 죽을 어떤 뭐 사람이 많겠습니다. 의료 수준이라든지 위생 그렇죠. 환경으로 봐서는 네, 거의 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살아도 괴롭고 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확률이 그런 높은데, 치욕을 견디고 완성을 한 게 이 사기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기는 그야말로 사마천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썼다는 겁니다. 목숨과 바꾼 거죠. 목숨과 명예와 뭐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과 바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사마천이 자기의 피로 쓴 책입니다. 피로. 네. 피로 썼다. 그래서 그러면 그 완성하는데도 한 10여 년, 네. 14년, 뭐 16년 이런 설이 있습니다. 15년, 16년 다 네. 학설이 많은데 네. 어쨌든 간에 쓰게 됐는데 그 책이 자그마치 52만 6,500자라는 겁니다. 네. 52만 6,500자. 네.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책인데 이게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보시면은 이게 고조 본기 한나라 유방의 얘기부터 네. 얘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 이게 선생님. 이제 네. 주간입니다. 주간. 네. 그러면 이제 네.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죠? 예. 역사란 것은 항상 진행형이죠. 이 시대에도 진행형, 과거에도 진행형이었어요. 그 역사가 우리한테 무엇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그런데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 사기 영선에 들어가기 전에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먼저 사마천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